묵직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명대의 학자이자 사상가인 원료범이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 남긴 개운서 요범사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범사운, 요범원왕. 저자는 중국 명나라 때 사람으로 이름은 원왕이요 호는 요범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조선에 참전하기도 했다. 요범사운은 그가 69세 되던 해에 아들에게 유훈으로 쓴 책이다.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은 금함으로써 운명을 바꾼다는 내용이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를 위해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상수역학에 정통한 공선생을 만났는데 이렇게 예언하였다. 당신은 의학 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을 내서 벼슬을 할 운명이다. 초시에서는 14등으로 합격하고 그 다음 시험은 71등으로 합격한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9등을 할 것이다.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세 시험의 등수가 모두 적중하였다. 그 다음에 공선생은 모년의 공생이 되고 공생에 뽑힌 후 모년에는 사천성의 대윤이 된다. 대윤에 부임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죽는다. 아깝게도 자식은 없다고 예언하였다. 10대 후반에 들었던 이 예언은 관직 생활을 할수록 신기하게도 다 들어맞았다. 이로 말미암아 원료범은 나아가고 물러남. 더디고 빠름도 운명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나는 53세가 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매사를 담담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뭘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숙명론자가 된 것이다. 그러던 그가 37세가 되던 1569년에 우연히 난경 서화산에 머무르던 운곡선사를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뀐다. 사흘 밤낮을 운곡선사와 토론하면서 청정심과 자비심을 훈련하고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운곡선사는 그에게 공과격을 주면서 공덕을 3000점을 얻으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였다. 운곡선사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 당장 생각과 습관을 바꿀 것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에 감명받은 원료범은 이전까지 자신의 호가 학해였는데 이날 이후로 평범을 끝마친다는 뜻에서 요범이라고 바꾸었다. 요범은 이후로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생각을 맑게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원료범에 의하면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 신통한 꿈을 꾼다고 한다.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거나 옛 성현이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하며 혹 허공을 날거나 걷기도 하고 좋은 깃발이나 보물 덮개 기타 각종 훌륭한 사물을 얻는 꿈을 꾼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모두 다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는 징표라는 것이다. 마음을 닦으면 꿈의 내용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해석된다. 원료범은 또한 팔자를 고치기 위해 3000가지 공덕을 쌓기로 결심하였다. 장부책을 만들어 놓고 한 가지 선행을 할 때마다 즉시 붓으로 기록하였다. 그의 부인은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기록을 할 줄 몰랐다. 그 대신 매번 착한 일을 실천할 때마다 거위 깃대에 인주를 묻혀 달력의 날짜 위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찍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보시하기도 하고 덜어 산목숨을 사들여 놓아주기도 하였다. 하루에 많게는 10개의 동그라미가 찍히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팔자에는 없던 아들을 낳게 되었다. 1583년에는 드디어 3000개의 동그라미가 완성되었다. 3000 공덕을 쌓은 지 얼마 후에 원료범은 벼슬이 승진하여 현감이 되었다. 현감이 된 후에는 다시 1만 공덕을 쌓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현감이 되면서 하루 종일 관청에서 자리를 지키고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덕 쌓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셈이다. 요범의 부인은 내가 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서로 도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3000가지 선행을 그런대로 완성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1만 개나 발언해 놓고 관청 안에 행할 만한 일이 없게 되었으니 언제 이 공덕을 성취한단 말입니까? 하고 남편에게 상의하였다. 그러고 나서 요범은 우연히 꿈에 한 신선을 만나게 되었다.
자신이 선행 발언한 일이 완성되기 어려운 까닭을 여쭈었다. 그랬더니 그 신선이 말하기를 그대가 현감이라는 자리에 있으니 백성들에게 물리는 세금을 조금만 감해주면 1만 가지 선행이 한꺼번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당시 세금은 토지 한마지 기당 2알 3푼 7리를 거두었다. 꿈에 신선이 일러준 대로 요범은 이를 대폭 줄여 1알 4푼 6리로 낮추었다. 벼슬자리가 한 번에 1만 가지 선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원료범은 이러한 정신수양과 공덕으로 인하여 일찍이 공선생이 예언하였던 53세라는 운명적 한계를 훨씬 넘어 74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금을 막론하고 공덕을 쌓는 일이다. 막고 푸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요범사운에서도 적선을 강조한다. 이 책은 옛사람들이 공덕을 쌓았던 사례를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다. 복건성의 양령이라는 사람은 대대로 강에서 배로 행인들을 건네주는 일이 생업이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넘치고 마침내 제방이 무너져 민가가 온통 물에 잠겼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물살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오자 다른 배의 주인들은 모두 떠내려오는 재물을 건지는 데만 힘썼다. 그런데 유독 양령의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사람을 구하는 데에 힘쓰고 재물은 건지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었다. 그러나 양령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에 이르러 집안이 점점 부유해졌다. 어떤 신선이 도사로 변장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음덕을 많이 쌓아 자손들이 틀림없이 부귀영따를 누릴 것이니 저곳에 묘를 쓰는 것이 좋겠소. 그가 손가락으로 가르쳐준 곳에 묘를 썼는데 과연 그 이후로 후손들이 줄줄이 벼슬을 하였다. 이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도 그 자손이 흥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진짜 선과 가짜 선이 있다고 설명한다. 가선은 공덕이 아니다. 진선과 가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남에게 이로운 것은 선이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악이다. 남에게 이로우면 남을 때리고 욕하는 것도 선이 될 수 있다. 자기에게 이로우면 남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악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모두 공이고 공적이면 진짜 선이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사이고 사사로우면 가짜 선이다. 또 마음에다 뿌리를 두는 것이 진짜이고 겉으로 형식과 모양만 내는 것은 가짜이다. 무의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진짜이고 유의로 억지스럽게 하는 것은 가짜이다. 요범사운은 운명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공덕을 쌓는 일이다. 팔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팔자에 끌려다니게 마련이다. 요범사운은 문장 유려하고 내용이 훌륭해. 중국에서는 아동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운명에는 상수와 변수가 작용한다. 과거 지은 업은 상수로서 변할 수 없으나 현재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짓는 업은 변수로서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이상 칙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명대의 학자이자 사상가인 원료범이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 남긴 개운서 요범사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